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모신 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기업이자 직무죠. 바로 삼성전자 반도체 DS에서 설비 기술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멘토님을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어떤 일을 과연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멘토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부터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멘토님? 예, 보입니다. 네, 그럼 먼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에서 대리급으로 지금 설비 엔지니어 근무하고 있는, 어, 엔지니어입니다. 지금 뭐, 취준생 때, 제가 취준 준비하면서 막막했던 부분들이 꽤나 많았었는데, 이 현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했던 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 됐으면 싶어서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관련 지식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본인의 강점만 잘 정리하고 전달하신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또는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근데 이 현직자분들을 보시면 항상 이 반도체 관련 지식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멘토님은 실제 준비하실 때 관련된 지식, 내가 10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몇 점 정도를 좀 준비하셨던 것 같으세요? 저는 취업 준비할 때 음. 한 10점 만점 중에 한 2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정말요? 네. 그 정도로 사실 저는 기계공학과에서 네. 반도체 분야로 제가 취업을 할지 몰랐었어요. 오.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었고요. 음. 어, 거의 이제 취업 준비할 때 이렇게 부랴부랴 공부를 벼락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네. 반도체 지식이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 거의 뭐 있긴 있는데 네. 기계공학과 출신이나 뭐 비전공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은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잘 그렇게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데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부분만 좀 알고 있으면 음. 본인의 강점을 활용해서 반도체 지식을 좀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어, 합격할 수 있는 음. 정도는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설비 기술이기 때문에라는 그 특별한 이유가 되는 건가요? 설비를 주로 예. 하기 때문에? 예, 뭐 공정 엔지니어나 이런 음. 뭐 공정 설계 이런 분들은 사실 음.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음. 반도체 관련된 지식이 설비 엔지니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음. 설비 엔지니어는 설비를 고치는 일이고 음. 설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뭐 반도체에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음. 기계적인 문제, 뭐 화학적인 뭐 가스 같은 거, 뭐,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음. 뭐 반도체도 그냥 기본 수준만 알아도 음. 좀 면접에서 좀 패스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어, 음. 실제로 그런 부분이 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희망적이네요. 반도체 관련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직무 소개, 이게 잡 디스크립션에 있는 거를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제 설비 엔지니어는 음. 크게 세 가지 일을 한다고 이 삼성 채용 사이트에 있더라고요. 어, 첫 번째는 이제 설비 유지 보전 및 예방 조치. 두 번째는 설비 문제 분석, 자동화, 시스템 구현. 그리고 세 번째, 신설비 응용 기술 개발. 이렇게 있는데, 설비 유지 보전. 사실 이게 취준생 때 좀 막연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실제로 현장 왔을 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 설비를 그냥 고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예를 들어서 어떤 빨래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빨래방 안에는 그 세탁기와 건조기들이 이렇게 뭐 공간 최대한 이렇게 맞춰서 넣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넣어야 할 세탁물들이 엄청 많이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 세탁물을 내 주인이 이 세탁물을 다 빨래하고 건조하기 위해서 계속 그 빨래방 안에 있는 세탁기와 건조기들을 계속 이제 24시간 계속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를 하나라도 고장 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음, 이 빨래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설비 엔지니어도 똑같아요. 이제 웨이퍼가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음, 근데 이 웨이퍼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비를 멈추지 않고 이제 계속 가동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설비 엔지니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비가 만약에 다운됐을 때 네. 설비가 이제 바로 다시 쓸 수 있게 뭐 고치거나 음. 다시 뭐 PM이나 BM 작업을 하는 게 설비 엔지니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고친다고 하셨는데 네. 진짜 고쳐요? 아니면 고치는 걸 관리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칩니다. 음, 네, 실제로 이제 설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음, 그 어떤 뭐 부품이 뭐 망가졌다거나 음, 또 좀 품질적으로 어떤 챔버 내에 있는 부품이 소모성 파츠를 교체를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제 판단했을 때 그거를 실제로 이제 교체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뭐 우리가 설비 엔지니어가 못하는 일이다. 너무 협소한 공간에서 이제 부품을 교체하거나 어려운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 했을 때 장비 업체를 이제 전화해가지고 장비 업체한테 이제 고쳐달라고 음, 보통 콜을 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보통 다 이제 그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을 테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런 게 고장 났으니까 전화해서 그쪽에 전화해서 와서 고쳐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고쳤는지 그런 거 그냥 뭐 검토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직접 고친다. 네네. 근데 음, 그것도 이제 팀 바이 팀인데 어, 예를 들어서 이제 ASML 같은 대형 네네. 장비 업체들이 있어요. 네.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최근에 했던 뭐 EUV 장비 음, 같은 건 이제 수천억 대를 호가하거든요. 네. 근데 그 장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기술이 너무 뭔가 이제 고도화되기 때문에 음, 쉽게 설비 엔지니어가 고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음, 한 몇십억 단위의 설비들도 음,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 정도 설비들은 이제 설비 엔지니어가 이제 대부분 음. 고칩니다. 그럼 그런 장비 같은 경우엔 들여오면 설비 엔지니어들도 교육을 받겠네요. 네, 교육을 받긴 하는데, 사실 네. 현장에서 뛰면서 선배들한테 많이 더 많이 배웁니다. 네,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자동화 시스템 구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자동화 시스템은, 음, 저희가 이제 설비를 사용하다 보면은 어떤 반복적인 문제들 같은 게 생기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반복적인 문제들을 계속 처리하다 보면은 이 엔지니어의 공수가 좀 많이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을 자동화하면은 사실 그거는 이제 자동화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반복적인 일을 좀 자동화하는 일을 되게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저 시스템 구축이란 건 직접 무엇인가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구축해 놓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자동화를 이제 예를 들어서 파이썬 같은 툴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네.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음, 이거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네. 확실히 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플러스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냥. 일이 많긴 한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음, 자동화, 이 코딩 이런 걸 하시는 네, 분들이 네. 설비 엔지니어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음, 음, 그럼 좋다. 네. 우리 멘토님은 하는 쪽인가요? 저는
시키는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비 응용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저는 이게 설비는 그냥 들여오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왜 개발하는 게 필요한 거죠? 아, 이제 저희가 반도체가 이제 제품이 음, 시간에 따라서 이제 계속 집적화되다 보니까 네. 제품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이제 뭐 10나노를 뭐 5나노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낮춰서 이제 뭐야, 기술을 집적화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그 기술을 집적화할 때마다 설비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진화를 해야 되고. 음, 근데 이제 그거를 진화를 할 때 이제 개조를 진행해야 되는데 개조나 음, 아니면 다시 신규 설비를 또 들여와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걸 또 테스트하고 이게 실제로 이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일을 또 설비 엔지니어가 합니다. 음. 그러면은 그렇게 기술 개발을 우리가 짜놓은 다음에 이 네. 스펙에 맞는 업체들을 고르는 거예요? 아, 예. 스펙에 맞는 업체를 고르기도 하고, 네. 뭐, 장비 업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먼저 오기도 음, 하고, 우리가 딱 퀄리피케이션 정해놓으면 네. 그런 업체들이 와서 네. 컨택을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롤이 있는데 신입사원이 오게 되면은 뭐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것부터 하게 되는 게 있는 겁니까? 신입사원이 오게 되면은 가장 네. 왼쪽 위에 있는 설비 유지 보전, 예방 음, 조치, 이 업무를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고치기. 네. 현장에 많이 투입돼서 네. 뭐 PM 활동이 뭔지, 이 BM 활동이 뭔지, 뭐 설비는 음, 어떻게 고장났을 때 뭐 고치는지, 음, 원인이 뭐 반복되는 원인들이 많거든요. 네. 원인이 뭔지 이렇게 좀 파악하는 일들을 신입사원들이 가장 왔을 때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PM이라고 하는 게 예방인 거고 BM이라고 하는 것이 보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음, PM이라는 거는 어떤 예를 들어서 건조기를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네네. 건조기가 쓰다 보면은 그 먼지 필터에 음, 먼지 쌓이잖아요. 그렇죠. 주기적으로 그거 털어주잖아요. 네. 그 털어주는 게 P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 BM은 음, 그냥 건조기가 고장 난 거예요. 음, 그 건조기가 왜 어떤 부품이 고장 났는지 파악을 하고 이제 고쳐야 되는데 그 음, 활동이 이제 BM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멘토님께서 만들어 주신 내용은 이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설비 엔지니어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은 설비가 이제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 운영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치는 사람들입니다. 음, 이제 설비팀은 이제 반도체에서 이제 8대 공정이라고 하죠. 그 8대 공정에 따라서 이제 팀이 나눠지는데 그 팀에 따라서 또 수많은 공정 조건들이 있어요. 음, 그 공정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또 그 공정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설비들이 수십 대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설비들이 또 장비 업체들이 또 여러 장비 업체들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ASML, 음, 램, AMT, 텔, 그리고 뭐 한국에는 세메즈 등등. 음, 예, 이 장비 업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음, 이 설비 엔지니어는 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음, 한 장비 업체를 딱 맡아서 이제 설비를 배우게 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어떤 엔지니어는 램을 음, 전공하고 어떤 엔지니어는 AMT, 어떤 엔지니어는 텔, 세메즈 음, 이렇게 해서 이제 각자 맡은 장비를 맡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전문성을 키워나가게 되는데 음, 결국은 설비 엔지니어가 하는 일의 최종 목적, 가장 중요한 일은 생산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쵸. 음, 이 생산성이라는 거는 음, 얼마나 이 하루 동안 어떤 뭐 한 달 동안, 1년 동안 이 설비가 놀지 않고 설비가 다운되는 시간을 줄이고 웨이퍼를 얼마나 많이 생산하게 하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음.
그래서 뭐 PM이나 BM 시간을 줄이거나 음, 계속 설비가 이제 놀지 않고 계속 가동해가지고 가동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서 웨이퍼를 계속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게 설비 엔지니어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음, 네. 그래서 아까 그 직무에 네. 소개된 것도 결국 최종 음, 목적은 설비 생산성을 위한 것들이에요. 음, 다 거기 아까 롤에 적혀 있던 게 설비 네. 가동률, 성능 향상, 고장 개선, 부품 관리 이게 다 음, 생산성을 위한 활동들입니다. 음. 그러게요. 그리고 결국에, 예, 예,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품질 같은 경우도 이제 관리를 합니다. 설비 엔지니어도. 근데 이제 품질은 사실 공정 엔지니어가 훨씬 더 많이 중점적으로 이제 모니터를 진행하고요. 설비 음, 엔지니어는 이제 설비 기인에 의한 품질 이슈 같은 것들을 음, 이제 공정 엔지니어가 이제 이거 설비 기인된 품질 이슈다라고 음, 얘기를 해주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설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이제 부품 교체하고 뭐 원인 분석하고 하는 일을 이제 엔지니어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음. 네. 그러면 실제 제가 그때 공정기술 엔지니어 분한테도 좀 여쭤봤는데, 이 품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제 업무를 할 때 과연 어떻게 연관돼서 일을 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그 평가 분석하시는 분들이랑 설비 엔지니어 분들이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을 하시나요? 평가 분석이랑 설비 엔지니어는 거의 컨택을 하지 않습니다. 음, 뭐 어떤 수율 이슈가 있을 때 네. 가끔 뭐 웨이퍼 분석할 때 평가 분석 쪽에다가 이제 웨이퍼 분석 요청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공정 음, 엔지니어가 훨씬 더 평가 분석 쪽에 음, 컨택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항상 엔지니어 분들은 요거잖아요, 결국에.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되는 역할인데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설비기술 엔지니어 분들은 어떻게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인가? 로스되는 시간을 줄여서 향상시킨다라고. 요 부분은 되게 좀 중요한 말씀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요거를 좀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제일 고가잖아요, ASML이. 네네. 그러면 회사에서 약간 좀 직급이 높은 분이 요거 맡으시나요? 아, 아닙니다. 신입사원도 여기 EUV 라인 어, 쪽으로 또 가기도 합니다. 야, 이거는 약간 좀 후덜덜 하겠네요. 하도 비싼 장비라. 근데 어찌 보면은 네, 설비 엔지니어 입장에서 네, 이 설비를 직접 만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제가 이 장비를 직접 컨택하지는 않긴 하는데, 네, 이 장비를 직접 만지는 그 엔지니어 말을 들어보면, 네. 예, 그 장비 업체 쪽에서 더 많이 이 케어를 음, 많이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음, 고가고 기술이 좀 높기 때문에 네. 쉽게 저희 삼성 엔지니어가 만지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지금 멘토님이 말씀하시는 단어가 설비가 있고 장비가 있는데 이게 구별해서 쓰신 건가요, 혹시? 아니, 뭐, 동일한데요. 동일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직무 소개는 여기까지 들어보고요.